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산타 파월, 비둘기 연준. 이 입에 또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 뉴욕 증시가 환호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연속으로 이제 3연속 동결 나오면서 지수 일제히 올라갔고요. 다우 지수는 2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뉴욕장의 강한 시세가 확인이 됐고요. 걱정했던 FOMC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앞서 나가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누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에 대한 반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이 호흡해주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장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어제 장 이야기부터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어제 시장은 보고 있으니 마치 집들이를 준비하기 위해 음식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집들이를 할 때 밥을 안 쳐놓고 수육을 삶기 시작하면서 야채 손질을 하고 잡채를 준비한다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숨가쁘게 달려간다라는 거죠. 시장도 그러합니다. 최근 들어 끊임없이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공부하고 쫓아가 볼 만한 내용 등이 쏟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가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풀어볼 거고요. 일단 어제 시장은 어제 장전 브리핑에서 이미 경계감을 좀 가지는 시장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시장은 하락이었습니다. FOMC와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양도세 완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됐고요. 양시장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6원 정도 상승하며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의 움직임이 나왔죠. 코스닥의 낙폭이 1% 이상이었는데요. 하락 종목 개수가 1,150여 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쪽이 부진했던 데는 두 가지 정도 여기 보이는 내용이 되겠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실적과 가격 우려감이 재등장했다라는 것, 그리고 양도세 완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서는 빠르게 매도 압박이 커지는 종목이 많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마 시장에서 선전했던 쪽을 보신다면 배당과 반도체 그리고 IPO 쪽이 되겠습니다. 배당은 연말이다 보니까 금융투자 배당량 자금, 차익거래 수급 움직임 돋보였고요. 반도체 쪽은 양도세 불확실성을 반도체 뉴페이스로 상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AI 관련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죠. 자, IPO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어제 상장했던 블루엠텍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했죠. 시장은 여전히 각자 도생의 움직임입니다. IPO 관련해서는 야놀자 뉴욕증권거래소 전광판에 등장했다라는 소식에 일부 야놀자 IPO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한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LS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대비 300% 상승하고 지난 화요일장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 상한가. 블루엠텍은 어제 상장 이후 168% 급등이었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블루엠텍은 하한가 기록하기도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STO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거래소가 내년에 토큰 증권 시장 출범을 목표로 개설 준비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주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 연결될지 체크하시죠. 그리고 어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가 바로 CXL이 되겠습니다. 삼성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 관련해서 4개 상표를 출원했다라는 뉴스가 관련한 종목 찾기에 시장을 바쁘게 만들었고요.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22%, 네오셈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픈에츠테크나 한양디지텍, 화인서키트, 코리아서키트 등의 종목들 강세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CXL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긍정의 전망이 무한루프하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 AI가 쏘아 올렸고요. 그것을 메모리 쪽의 단가 상승으로 받았죠.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던 세트 수요 회복도 나타나고 있고, 낸드 가격마저도 11월 달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무한루프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AI
AI가 온디바이스 AI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빠르게 시장 관심도를 이동시켰습니다. 강력 AI를 무장한 삼성의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온디바이스 AI 지금은 맨 앞단에 서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제는 온디바이스 AI로 올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 CXL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치트키는 CXL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장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불확실성 불안을 상쇄하면서 다른 종목처럼 같이 하락하지 않고 버텨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등장한 CXL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CPU, GPU, DRAM, 저장 장치 등을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이런 일부 서버용 제품에만 탑재해서 지금으로서는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 CXL이 갑자기 왜 시장에 등장하게 됐는지 스토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AI가 발전하고 있죠. AI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한 번에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게 이 반도체를 위로 많이 쌓아가는 HBM이 되겠죠. 반도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처리를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많아지면요, 그 처리 과정은 복잡해지고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올라가죠.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아지는 것 외에도 뭔가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요. 그것은 원활한 연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처리할 경우에 벌어지는 데이터 처리 지연 현상 등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바로 CX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가 꽉 막혀 있는 차가 굉장히 많은데 2차선 도로였던 것을 CXL 기술로 8차선까지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차세대 표준 기술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닙니다. 2019년도부터 인텔을 주도로 이 CXL 기술을 위해서 달려왔던 컨소시엄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XL 개방형 인터커넥트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이었죠. 그리고 2021년도 5월에는 삼성전자가 관련한 드램을 공개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I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한 번에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CXL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부각받기 시작한 거죠. 2021년도에도 메타버스 이슈로 인해서 이 CXL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던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메가 트렌드가 등장할 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반도체와 그 기술들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XL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틀 전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CXL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야지 해놓고 어제 준비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이럴 때 굉장히 맞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시간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다라고 기억해 봐주시고요. 이 뉴스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한 시차가 있고 나서 반영이 된 거겠죠. 그 시차 사이에 나온 새로운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네오셈이 제2의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제2의 한미반도체 왜? 무엇이? 라고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CXL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간 겁니다. CXL 같은 경우는 DDR5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CXL 관련주에는 DDR5 혹은 기판주가 같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시장에서 거론됐던 CXL 관련주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입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의 IP 강자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에도 들어갔고요. 여기 CXL 관련주로도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어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킨스 전자는 DDR5 메모리 인터페이스 개발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쳤죠. 네오셈은 CXL 검사 장비 업체, 엑시콘도 온디바이스 AI 쪽에 장비로도 꼽아놨었는데 여기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들 종목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급했나 봐요. CXL 기술 연구 기업인 파네시아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는 업체들까지 관련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강한 시세를 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CXL 하면 또 DDR5가 같이 따라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TLB 등의 종목, 코리아 서키트 당연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소켓 파츠 업체들은 오킨스 전자를 제외하고는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월에 DDR5 얘기할 때 하나마이크론과 한양디지텍도 체크해야 된다라는 SK증권의 보고서를 같이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여지없이 어제 한양디지텍도 같이 따라붙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CXL 속자는 하루짜리 시세일 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 달은 가지 않겠어? 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내년도 엄청난 트렌드 기술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각각의 시각이 다르죠. 다만 CXL에 대해서 의심하다가는 또 이게 1년짜리 시세가 될 경우에는 놓치기 마련입니다. 의심은 CXL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대응을 하시죠? 이건 아니고 뭐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최근엔 꾸준히 공부하면서 대응도 고민을 해 나가는 게 더 수익 측면에선 좋아 보이더라고요. 체크하시죠. 자, 물가입니다. CPI에 이어서 PP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는 안정을 찾고 PPI는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물가를 잡았구나. 여기에 힘이 쏠린 거죠. 그리고 나서 FOMC 결과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회 연속해서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이 예상했었고요. 성명서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는 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N이 혹시라도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N이라는 문구에 대해서요. 그리고 점도표를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숫자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도 금리를 25bp 점도표 한 차례 더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9월 대비해서 12월 내년도 점도표 같은 경우는 5.1에서 4.6으로 예상을 바꿨습니다. 이 말은즉슨 내년도에 금리를 3번 낮추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시장의 예상은 한 4번 정도이긴 합니다만 얼추 시장의 예상과 시장의 기대에 조금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이 3번 낮추고 나서 또 4번을 낮추는 쪽으로 점도표를 보면 전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반영 횟수 대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일 수 있으나 그래도 시장 예상에 부합했던 점도표였다. 그러니까 성명서부터 점도표까지 봤을 때는 예상했던 수준이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점도표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에서 확인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속도, 그 다음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가 수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가 기간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지워지게 된 거죠. 언제 낮추느냐라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훌쩍 키웠던 FOMC였다. 더할 나위 없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 수정 경제 전망도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파월이 올해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도는 성장률을 살짝 낮춰 잡았습니다. 금리 인하 약간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9월 대비 코어 PCE 같은 경우는 모두 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드디어 연준이 원하는 목표 라인 2%에 도달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을 좀 누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인상을 종식시켜 버립니다. 금리 인하 기대를 확 키워주죠. 그래서 산타 파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경기 침체 빠졌다고 볼 근거 적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거고요. 긴축 사이클 고점이거나 부근에 도달했다. 이제 금리 낮출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의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고려하지 않았고 인플레 둔화 진전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우리는 충분히 했다. 물가 2% 도달 전에 금리를 낮추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당연히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껑충 뜁니다. 30%대에서 64%대로. CME 페드워치상으로 5월 24%대에서 56%대로 금리 낮추고 또 낮추는 쪽에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했어요.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다 5% 내외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10년물 4.015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예상되시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반응은 코인 쪽에서도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테라 등이 모두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뉴욕장입니다. 앞서 국채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뛰었네요. 어느 지점에서 파월이 발언을 했는지 명확하게 느껴지시죠? FOMC 세 번째 동결하고 점도표 반영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껑충 올라가면서 금리 하락 관련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로테이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돌았습니다. 성장주 되겠고요. 은행주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금리 하락 로테이션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금리 동결 구간의 증시 수익이 과거에 더 좋았었기 때문에 52주 최고 종목이 240여 개 육박하는 굉장히 좋은 시세가 뉴욕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게 러셀 2000인데요. 인플레 전망이 떨어지니까 소형주 단에서 반등을 보여줍니다. 러셀 2000도 오늘 3% 이상 지수가 뛰면서 5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결함 이슈로 인해서 200만 대 리콜한다라는 소식에 장중 2% 정도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결국엔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1%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 애석하게도 화이자는 모두가 오를 때 오늘 급락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10년 저점 기록합니다. 내년도 EPS가 예상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의 하락 특징주로 이름 올렸습니다. 자, 금리 하락 로테이션 하면 2차 전지, 신재생,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로봇, 미디어 등등이 되겠죠. 금리 부담이 있었던 섹터에서 그것이 풀리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그리 강하게 반응하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신재생 쪽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 거의 태양이 장렬하는 느낌입니다. 썬런 18%, 썬파워, 대형주인 인페이즈가 7%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네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은행 쪽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 금리 하락, 유틸리티 쪽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밤에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2세를 공개했습니다. 1세 공개하고 지금 9개월 만에 2세를 공개한 건데요. 꽤나 시장에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작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짝 보고 가실까요? 자, 보시면 계란은 깨지기가 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모두에 센서가 들어가서 촉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사이버트럭 공장 내부를 걸어가는데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라고 합니다. 속도도 30% 올라갔고 모든 손가락에 촉각 센서가 들어가면서 손가락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무게도 10kg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기동력이 올라갔다라는 게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모두의 집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만간 연봉 3천만 원 이하로 가격을 낮췄을 때 연봉 3천 이하의 무휴가 노동자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일에 도움이 된다면 무척 반갑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로봇 쪽에 대한 성장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동안 로봇에 대한 브리핑 관련한 모멘텀들은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최근에는 대기업의 아낌없는 투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LRG 넥스원 이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 임금 인플레와 저출산, 노동력을 대체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분명한 건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고요. 관련한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오늘 시세 받게 될지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중에 전장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 CES에서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공개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타이밍상 좀 괜찮은 뉴스가 나오네요. 미국 CES에서 현대차가 SDV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SDV,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동차를 소프트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리의 아이폰, 스마트폰처럼 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각종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완성차들은 이 SDV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한 기술이 등장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처럼 우리도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SDV 관련한 전장 모멘텀 도 일단 마음 한켠에 넣어두시고 한 번씩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어제장 내용 좀 더 주요한 섹터 복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잡아주시죠. 네,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브리핑 해주셨고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2차 전지주가 상반기와 하반기 좀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최근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가 나와도 거의 무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전기차 시장, 글로벌 시장이 많이 둔화했다라는 이유들,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밀렸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1%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정부에서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좀 발표했는데요. 5년 동안 이 2차 전지 산업에 38조 원가량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 거기다가 세액공제 혜택 이슈도 있고요. 기본 이 해외 자원 융자 개발에도 지금 50% 정도 투자액을 늘릴 것이고 특허 심사 기간도 단축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었던 정책 대비해서는 폐배터리 이외에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게 주가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 이슈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일단은 FOMC 결과를 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간밤에 지금 좋은 소식들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걱정을 좀 빼도 될 것 같고요.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섰습니다. 기존의 대주주 기준으로 양도세 30억 원 상향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며 일단 실망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또 이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섹터는 개인들의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종목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11월 6일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 탑3를 체크해 보니까 이렇게 모두 다 2차 전지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키움증권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이 장중 수급에도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연초부터 개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대표적인 섹터죠. 2차 전지나 로봇 쪽은 단기적으로 수급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전기차 시장 글로벌 수요 둔화가 많이 확인되고 있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쪽에서 수요가 하락세로 드러나고 있고 나머지 지금 대표적인 미국이나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3사만 보더라도 그동안 밝혔던 투자 계획을 많이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공장 가동을 연기하거나 이러한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기도 했고요. 포드도 감산 이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데 이제 영향을 주는 이유들 몇 가지 체크해 볼 텐데요.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고예요. 2023년 초에는 내연기관차 전기차의 재고가 한 52일 안팎이었습니다. 수준이 거의 비슷했는데 그게 지금 내연기관차는 여전히 52일이지만 전기차는 97일로 지금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를 주문하고 나서 받기까지 그렇게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우리가 고금리, 고물가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살 때 대부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할부를 하는데 할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가장 많이 팔리는 캘리포니아도 보조금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보수적인 입장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리튬 가격의 폭락까지 또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산 리튬의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킬로그램당 가격이 90위안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581위안을 상회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80%가 넘게 폭락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리튬 공급 과잉 때문에 리튬의 가격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이 양극재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건 영래깅 효과라고도 하는데 탄산 리튬의 가격이 좀 비쌀 때 한창 양극재 기업들에서 사들였었는데 이제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반기에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 크게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영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단기적인 낙폭 과대인 건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10에서 20%가량 올라갔었고 포스코 퓨처엠 90% 넘게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단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모두 다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23%가량 상승했고요.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좀 덜 빠졌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보자.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우려 기업들 규정이 나온 건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년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가 확인이 되고 있고 수주의 공백기라던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부분들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투자를 한다면 유의미하게 보일 수 있는 건 바로 46 시리즈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46 시리즈 배터리가 적용된 픽업 트럭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3원계 배터리의 신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셀 중에서는 탑픽이다 이렇게 꼽고 있었고요. 삼성 SDI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년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각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 일단은 지금 2차 전지주가 많이 밀려 있긴 하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이게 속도의 조절일 뿐이다. 방향성, 성장성은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궁금해요. 진만쌤의 종목이죠. 엔캠 오늘 또 AS 받아볼 텐데 10월 27일과 11월 7일에 말씀 주셔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45%, 30% 가까이 됩니다. 12월 들어서도 15%가량 올라온 종목이고요. 거의 최근에 이 7월 전고점 부근이죠. 77,600원 이 정도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죠.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냈고 분명히 그로 인한 단기 변동도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장기 성장성도 여전하다라는 것. 이 가운데서 시세적으로 내가 포트 전략을 어떻게 채워가는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 받아들일 내용들은 흡수하면서 전략 나누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포함해서 지금부터 저희와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FMC 결과가 나오는 또 목요일 아침 이렇게 진만쌤과 전략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내렸어요. FMC 경계감, 오늘 또 선물옵션 만기 경계감, 그리고 양도세 관련한 불확실성 등이 영향이었는데 FMC 보고 나니까 오늘 장 좀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어떠세요? 네, 진짜 오늘 안 오르면 속상하고요. 좀 약간 화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의 동력의 요소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을 다 깔아놨는데 이제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구간인데 오늘 뭐 윗꼬리를 남길지 혹은 이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지 또 유구한 또 국내 시장의 특성상 또 이렇게 갭 상승 시작하면 그 갭을 다 메꾸러 오는 또 과정으로 될지 여부는 사실 맞출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데이터 수치는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여기 이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10일, 13일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상승의 동력원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이제 시장은 새로운 것에 매번 환호를 합니다. 여태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했던 파월 의장이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첫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뜨거움의 강도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좀 옅어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상승 동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좋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오늘 국내 시장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1조 혹은 2조 단위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긍정의 포인트를 두고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잘 찾아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속더라도 일단 지금 추격 매수 구간이 진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 자체는 지난주에 일단 12일 정도 전후로 해서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봇주들 모아가시는 거 좋은 이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략을 좀 유지를 하면서 오늘 뭐 일부 너무나 급등이 나오면 일부 조금 비중 축소는 가능합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의 결은 일단은 조금 더 상승의 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계속해서 이 단발적이든 아니든 시세를 주고 있는 쪽은 반도체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 한동안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제 CXL 이슈가 좀 뜨거웠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었어요. 이 CXL 관련한 종목들, 뭐 온디바이스 AI랑 겹치는 종목이 많은데 그중에서 좀 대응 가능하다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제 뭐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었는데 끄지
끄집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뭐 HBM 쪽도 이제 강할 거고요. 이제 뭐 마찬가지 CXL 쪽도 사실 이제 HBM 쪽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진폭을 늘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XL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진폭을 늘려나는 거라서 결국에는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일단은 돈을 버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하드웨어 쪽이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HBM 쪽도 당연히 일부 수급은 더 받을 것으로 보고요. CXL도 마찬가지로 오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대장인 네오셈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판주들의 흐름을 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오늘 조금 더 이제 트레이딩이나 혹은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보실 만한 종목 코리아 서킷이라는 이제 DDR5 관련된 기판주 혹은 이제 파두도 사실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살아남았고요. 위치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대본이 없이라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네. 결국에는 전공정이나 후공정 업체들이 결국에는 또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공정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후공정 하면 하나마이크론,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업사이드는 이제 수혜를 잘 받는 종목군주 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엔 돌아 전공정과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파도 언급 주셨고 돌아서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관심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 내에서 탑픽 종목 하나 골라본다면? 저는 당연히 하나마이크론은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주성엔지니어링 사실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마이크론이 먼저 오르고 주성엔지니어링이 약간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늦게 오르는데 일단 뭐 대장의 역할을 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 만약에 내가 손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 건드리시기보다는 지금 천천히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세대 D램 관련한 얘기까지 나눠봤고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 좀 흔들림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고요. 정부 또한 강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이쪽 성장을 뒷받침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워낙 상반기에 뜨거웠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변동도 크게 나왔는데 2차 전지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저도 여전히 B로 유지를 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아직 바닥을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이른 시기고요. 사실 저는 바닥은 내년 초 정도에 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라는 조금 유의미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에 나올 때만큼 하락 부분은 안 나올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는 저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공매도가 없는데 빠진 건 그냥 순수하게 전기차가 안 팔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 지금은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왈가왈가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순수하게 전기차도 안 팔리고 리튬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좋을 게 없다. 다만 시장 수급 상승상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됨으로써 나오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승의 동력원으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전해지가 전액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흐름 지켜보시다라고 코멘트 드렸던 것 이미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더 빠질 게 없는 이런 기업도 이제 그 섹터 안에 섹터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응을 할 거면은 사실 뭐 양극재 대장주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아직 지켜봐야 되나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꽤나 그런 부분들이 달콤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요. 조금 더 상승 동력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리튬 관련주 혹은 이제 전해질 관련주 혹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중간중간에 시세가 한두 번씩 강하게 테마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런 기술적인 반등에 집중을 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하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하락 로테이션 측면에서 이쪽 종목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뭐 엔캠 최근에 주셨던 종목도 그렇고 좋은 시세 냈던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섹터 전반에서 또 기회를 잡아갈 종목들은 있는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모아가기 좋은 거는 사실 배터리 3사가 조금 모아가기 좋고요.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은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초과적인 하락은 또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수 자체가 그래도 레벨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긴 하나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내년도에 기대가 된다지 아직 고금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해결되지는 않을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기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니즈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이제 엄청 먼 미래도 아니고 내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제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그때까지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기왕 보신 거 긴 호흡으로 보시면 저도 2차 전지는 또 강한 시세를 충분히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마 반도체가 내년에 살짝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갖자는 거지 지금 당장에 시세는 안 나올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진만스 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얘기고 앞서 시청자분도 하나 질문을 주셨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직장인을 위한 스윙주, 오래 쉰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일지 들여다보니 DB하이텍과 LX세미콘이라고요. 네, 사실 이제 네오셈이나 이런 종목들 급등 나와가지고 이제 배 아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건데 사실 이제 단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한 10% 정도의 타겟을 잡고 일주일 정도 끌고 가기 괜찮은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들 아시는 종목입니다. DB하이텍과 LX세미콘 가져와 봤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 갖고 올 때마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내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부담 없는 자리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세 나오기 딱 좋은 시점이고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내가 시간 없고 너무 가파른 대응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과 LX세미콘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응 가능한 반도체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추후에 이 종목들 관련해서 시세 점검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맛쌤과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놓칠 뻔했네요. 지금 제작진이 빠르게 전달을 해줬는데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8시 반부터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시장은 뷰는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뷰가 연말 혹은 이제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전략 수립이 딱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산타 랠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맞추니까 한번 이어서 같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진만쌤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